알리익스프레스 또 이 테무 등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계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1년간 이 알리가 국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국의 이커머스 파격 할인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행 관세법령의 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하루에 150달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일 150달러씩 365일을 구매하면 1년에 54,750달러를 면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런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물가 하에서 값싼 중국산 면세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다. 알리와 테무 같은 것을 이용하면요. 예. 그런 점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알리 테무의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점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또 알리와 테무가 마케팅에도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약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올해는 2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 소셜 미디어죠. 틱톡이 지난해 말 국내에서 상표 출원한 틱톡샵 국내 운영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 같은 그런 샵을 국내에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40명이 넘는 이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하면서요. 예. 이제 국내에서 틱톡샵 운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에서 숏폼 콘텐츠 중심의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건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커머스를 이제 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이 기존의 짧은 영상을 보다가요. 예.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틱톡 샵으로 넘어가서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의 알리나 테무, 쉬인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라서 또 크게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국내 유통업계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 이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유료 멤버십 월 회비를 대폭 인상을 해서 논란인데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갖다가 월 회비를 4,990원에서 네. 7,890원으로 58.1%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서 와우 회원을 위한 특가 행사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가정의 달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서요. 매주 2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78% 할인 판매를 하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특급 호텔, 리조트 등의 130여 종의 여행 관련 상품을 최대 52%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객 달래기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예. 쿠팡이 지금 멤버십 가격을 올리자 다른 경쟁 업체들 멤버십 할인에 나섰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할인 경쟁 펼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이 멤버십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당연히 이거에 불만을 갖고 이탈하는 고객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발주자들이 이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할인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컬리 같은 경우도 예. 18일부터 한 달간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의 그 월 회비를 3개월간 공짜로 해준다고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유료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신규 가입 회원을 3개월간 무료로 월 회비를 면제해준다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G마켓 옥션 등도 한 달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라는 신규 가입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를 해서 쿠팡을 이탈하고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K방산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국내 기업이 페루에서 총 6,400억 원에 달하는 함정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네. 지금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정부가 올해 200억 달러 방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요. 20여 개의 잠재적 방산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방위 수준 등을 연계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방산 분야에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이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방산 수출이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매출 같은 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 지금 금융계에서 추정에 따르면요, 네네. 1분기에 그 방산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8% 증가해서요, 2조 1,1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무려 19.5% 늘어나서 8,176억 원 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이제 방산 소재 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서요. 특히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예.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4천억 원을 첨단 방산 소재 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최초로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 전문 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는 등 방위 산업체 그 소재 부품 장비의 기초 체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